좌석이 부족해서요. 며느리의 문자 한 줄이 71살 정옥의 명절을 지웠습니다. 호텔 뷔페, 가족 저녁, 손자 생일. 합리적인 이유들이 그녀를 지워갔어요. 거리가 멀다, 주차가 불편하다, 시간이 맞지 않는다. 반박할 수 없는 명분들이었죠. 정옥은 매번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20억짜리 상가 건물을 혼자 지키는 그녀는 왜 가족 식탁에는 없었을까요? 아들은 담보를 요구했고 며느리는 정리를 제안했습니다. 정옥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대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설 것인가. 그녀가 준비한 단 하나의 반격은 놀라웠습니다. 새벽 5시 성북구 골목을 가르는 금속성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상가 1층 제과점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소리였어요. 곧이어 빵 굽는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쌌습니다. 청소차가 모퉁이를 돌며 경적을 울렸고 새벽 공기는 이렇게 깨어났죠. 정옥은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71살의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어요. 그녀는 얇은 점퍼를 걸치고 상가 건물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책 한 권과 볼펜이 들려 있었죠. 사장님, 차 여기 세우시면 보행자들이 지나가기 불편해요. 정옥은 제과점 납품 차량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5미터 더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정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으며 보행로를 확인했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그녀의 하루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제과점 주인 오태식이 반죽을 준비하는 동안 정옥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점검했습니다. 계단 모서리에 붙어 있던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여기저기 들떠 있었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접착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정옥은 공책에 계단 테이프 교체라고 적었어요. 날짜와 함께 빨간색 별표도 그려 넣었죠. 지하 분전반 앞에 섰습니다. 낡은 금속 도어를 열자 오래된 점검표가 나타났어요. 3년 전 마지막 점검 이후로 업데이트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구석에 붙어 있는 전기기사 명함은 색이 바래 글씨가 희미했죠. 정옥은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공책에 새 전기기사 찾기를 추가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은 습기로 약간 녹슬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어요.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죠. 옥상 배수구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 비가 온 뒤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던 이유를 찾았어요. 역시 여기였구나. 정옥은 비닐장갑을 끼고 긴 집게를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낙엽을 건져내는 손놀림은 노련했어요. 10분쯤 지나자 배수구가 깨끗해졌습니다. 물이 시원하게 빠지는 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허리를 폈죠. 아침 7시 골목 카페 사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옥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어요. 사장님, 간판 조명 밤 10시 이후에는 타이머로 꺼지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주민분들이 너무 밝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바로 조치할게요.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사장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이웃과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작은 불편이 쌓여 큰 갈등이 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이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여러 사람이 정옥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옥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옥은 전직 집배원이었어요. 20년 넘게 이 동네를 누비며 우편물을 배달했죠. 그래서 주민들은 그녀를 잘 알았습니다.
얇지만 탄탄한 연결. 그것이 이 동네에서 정옥의 위치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작은 국화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든 잎이 보여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냈어요. 물을 갈아주고 햇빛 잘 드는 자리로 옮겼죠. 거실 한쪽 벽에는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사진 앞에 서서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났지만 정옥은 매일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죠. 점심은 혼자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반포기를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달걀 2개로 만든 달걀말이와 간장 한 종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검소한 식사였지만 정옥에게는 충분했어요. 그녀는 낭비를 싫어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건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죠. 저녁 무렵 휴대폰에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지진 관련 안내였어요. 정옥은 메시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피난 동선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죠. 비상구 표지판이 잘 보이는지, 계단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9시 정옥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정리했어요. 해결한 일에는 체크 표시를, 아직 못한 일에는 동그라미를 그렸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과 함께 상가를 매입하던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와 날짜, 계약서의 도장, 그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정옥은 천천히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상가를 돌보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불편들을 하나씩 고쳐나갈 거예요. 그것이 71살 정옥의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하루였죠. 저녁 6시 정옥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어요. 38살의 간호사인 지수는 야간 근무를 앞두고 잠깐 들렀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2개가 들려 있었죠.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야. 들어와. 정옥은 딸을 맞이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두 사람은 거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는 김밥 비닐을 뜯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힘든 일 있었어? 정옥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82살 할머니가 낙상으로 입원하셨는데요. 지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엉덩뼈가 부러져서 수술하셨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분들이 간병인도 안 쓰고 본인들도 안 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는데. 정옥은 김밥을 집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죠. 결국 저희가 다 케어했어요. 그런데 보호자한테 연락하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당신들 일 아니냐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서글픔에 가까운 떨림이었어요. 의료진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우린 사람인데, 존중받고 싶은 사람인데. 정옥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을 쓰다듬었죠. 그런데요, 엄마.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밝아졌어요. 오늘 퇴원하신 분이 계세요. 70 넘으신 할아버지인데 보호자분이 정말 잘 챙기셨거든요. 퇴원할 때 저희 손 하나하나 잡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존중이구나. 돈만이 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존중이구나.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어요. 돈은 살림살이고 마음은 살구멍이야.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은 살림을 꾸리는 도구지만 마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구멍, 그러니까 통로라는 뜻이지. 마음이 막히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답게 못 산다는 거야. 지수는 엄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옥의 표현은 소박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잠시 후 지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 모임 사진이었죠. 오빠 도윤과 올케 나래, 조카 민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배경이 보였어요. 엄마,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엄마는 왜 없어요? 정옥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찻잔을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아, 그날은 엄마가 바빠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스케줄이 안 맞았어. 정옥은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에서 메신저 알림음이 울렸어요. 정옥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죠. 미세한 긴장이 어깨에 스며들었습니다. 지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의 표정 변화를 읽었죠. 엄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잖아요. 근데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존중받아야 해요. 정옥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지수는 답답한 마음에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주체가 되어야 해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셔야 한다고요. 엄마 인생인데. 알아. 정옥은 가볍게 답했지만 지수의 말은 가슴 한켠에 남았습니다. 지수가 병원으로 떠난 후 정옥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녀의 박순례 회장의 문자였어요. 다음 주 토요일 바자회 봉사 인력 모집합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은 답장 부탁드려요. 정옥은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참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것이 정옥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밤 11시, 정옥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가게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것이었죠.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존중은 내가 나를 잘 대하는 것부터.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옥은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지수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주체, 요청, 엄마 인생. 정옥은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엄마도 존중받아야 해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는 아직 모호했죠. 새벽 1시, 정옥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나는 나를 존중하고 있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옥은 아들 도윤의 사무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그곳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 근처 건물 3층, 단기 계약으로 빌린 공간이었죠. 사무실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책상 4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고 복사기는 다른 회사와 공유하는 것이었어요. 직원 의자 중 하나는 등받이가 찢어져 있었지만 교체하지 못한 상태였죠. 도희는 41살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2년째였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긴장이 어려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요. 이 서류 확인하고요. 도희는 늘 바쁜 척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바빴어요. 현금 흐름 압박이 느껴지는 건 소품 하나하나에서 드러났죠. 싸구려 종이컵,
리필되지 않은 프린터 토너, 벽에 붙은 전기절약 포스터. 정옥은 그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니? 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투자 들어올 것 같아요. 도윤의 대답은 자신 없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며느리 나래는 39살이었습니다. 정옥은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래는 실용주의자였죠. 휴대폰에는 가계부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일주일 식단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래의 하루는 최적화된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아침 7시 기상, 조카 민수 아침 준비, 8시 학교 등교, 9시 학원 픽업 동선 확인. 모든 것이 계획표에 따라 움직였죠. 정옥은 지난달 나래와 통화했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왜? 아니, 그냥요. 요즘은 시설이 좋다고 해서요. 어른 모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래의 목소리는 실용적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계산이 앞섰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정옥의 가슴은 서늘해졌죠. 오후 2시 정옥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1층 제과점 주인 오태식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오태식은 52살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제과점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일이었죠. 사장님, 요즘 장사는 어때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요. 알바생 2명이 있어서 새벽 반죽은 괜찮은데 재료비가 자꾸 오르니까 힘들긴 하죠. 오태식의 얼굴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반죽을 시작했죠. 2층 요가 스튜디오는 저녁 타임에 주로 운영됐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들르는 곳이었어요. 강사는 젊은 여성이었고 수강생은 대부분 30대였죠. 정옥은 가끔 계단에서 그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상가 관리소장 최명국은 60살이었습니다. 그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정옥에게 연락했죠. 정옥 씨, 2층 요가 스튜디오에서 밤 10시 넘어서 음악 틀었다고 민원 들어왔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최명국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해결 과정을 문서로 남겼어요. 정옥은 그의 꼼꼼함이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후 4시 정옥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담당 PB 김미라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김미라는 45살, 보수적인 자산 관리를 선호하는 전문가였죠. 정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요. 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김미라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재산세, 지방교육세 다 합치면 내년엔 더 오를 거예요. 의료비 리스크도 고려하셔야 하고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숫자는 복잡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녁 6시 부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이었죠. 부녀회장 박순례가 안건을 발표했어요. 횡단보도 신호등 전멸 속도가 어르신들한테 너무 빠르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구청에 건의서 넣으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정옥은 손을 들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례는 곧바로 구청 민원 링크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죠. 정옥 씨, 이번에도 수고해 주셔야겠어요. 네, 괜찮아요. 정옥은 언제나 먼저 나섰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그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밤 9시 집에 돌아온 정옥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손자 민수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봐요? 7살 민수의 목소리는 맑고 귀여웠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곧 시들었죠.
가족 모임 일정은 늘 어른들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정옥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정옥은 서재로 갔습니다. 낡은 파일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상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남편과 함께 작성했던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포스트잇 메모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죠. 2019년 5월 3일 매입. 20억. 임대료 매월 200만 원. 관리비 별도. 정기점검 6개월마다. 정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건물을 보러 갔던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 모든 것이 어제 일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제 없었습니다. 정옥은 혼자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했죠. 가족들은 건물의 가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옥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보지 않았어요. 정옥은 파일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고 정옥 자신의 삶이었죠.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정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아직 여기 있어. 그 말은 다짐이자 확인이었습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옥은 상가 2층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걸레질을 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죠. 가족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떴습니다. 며느리 나래가 올린 공지였어요. 이번 추석은 외식으로 하려고 해요. 호텔 뷔페 예약했어요. 정옥은 걸레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아래로 호텔 이름과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후 6시 강남 소재 호텔이었죠. 도윤이 바로 답장을 달았습니다. 좋네요. 수고했어요. 지수도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어요. 엄지를 치켜 세운 그림이었죠. 정옥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잠시 후 나래의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좌석이 6명까지만 가능해서요. 어머님은 이번엔 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정옥의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좌석 제한 6명. 자신을 제외한 정확히 6명이었죠. 도윤 가족 셋, 지수, 그리고 나래의 부모님까지. 나래는 곧이어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호텔이 집에서 좀 멀고 주차도 빡빡해서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도 저녁이라 어머님 편하게 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거리, 주차, 시간. 모든 명분이 논리적이었습니다. 반박할 구석이 없었어요. 오히려 배려처럼 들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정옥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지수도 침묵했죠. 정옥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계단을 닦기 시작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저녁 7시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녀를 감쌌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갔죠.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빠졌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녁을 차릴 기운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어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다시 꺼냈죠. 나래가 언급한 호텔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페이지가 떴어요. 예약 안내가 보였습니다.
정옥은 좌석 현황을 확인하려고 클릭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이 걸렸어요. 확인해봐야 뭐가 달라지나. 자리가 있든 없든 이미 자신은 제외된 사람이었죠. 밤 9시 정옥은 부녀의 바자회 준비물을 꺼냈습니다. 헌 옷감으로 에코백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바늘과 실을 들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죠. 손끝에 집중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시간,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시간. 정옥은 이런 순간에 자신의 가치를 느꼈어요. 에코백 안감을 꿰매며 생각했습니다. 바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걸 쓸 거예요. 누군가는 이 가방에 장을 담을 거고 누군가는 책을 넣을 거였죠. 정옥이 만든 물건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에코백 한 개가 완성됐습니다. 정옥은 만족스럽게 펼쳐봤어요. 바느질은 삐뚤었지만 튼튼했죠.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밤 11시 정옥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문득 남편과 이상가를 매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일이었어요. 남편은 말했죠. 여보, 우리 이걸로 노후를 준비합시다. 괜찮을까요? 우리 둘이 함께 지키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정옥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6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은 그녀를 명절 식사 자리에서조차 빼버렸어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귀를 스쳤죠.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옥상 한쪽에 키우던 화분이 보였어요. 작은 국화였죠. 정옥은 화분 옆으로 걸어가 물을 줬습니다. 넌 나를 빼먹지 않지. 정옥은 농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가족 단톡방을 다시 열었죠. 추석 모임 사진이 올라올 것입니다. 자신 없는 사진이요. 정옥은 그 장면을 미리 그려봤어요. 환하게 웃는 가족들, 호화로운 음식들, 그리고 빈자리. 정옥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새벽 2시, 정옥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괜찮다고 말했지만 정옥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지 않아. 그 고백은 어둠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만요. 추석 사흘 전인 월요일 오전,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의 전화였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도윤아. 엄마 바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을 때의 톤이었어요. 정옥은 그걸 알아챘죠.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기 엄마. 회사 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도윤은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브리지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거든요. 이자도 낮게 나오고요. 정옥의 손이 굳었습니다. 담보.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혹시 엄마가 도와주실 수 있나 해서요. 물론 엄마가 싫으시면 말고요. 도윤의 말투는 완곡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분명했죠. 상가 건물을 담보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연금으로 버티고 있어. 큰일은 못해.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딱딱했어요. 아, 네. 그냥 여쭤본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도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밀려왔죠. 상가는 정옥의 생명줄이었어요. 그걸 담보로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정옥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오후 2시 정옥은 상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벽에 물때가 또 생긴 게 보였어요. 지난주 비가 온 뒤로 습기가 차오르고 있었죠. 정옥은 걸레를 들고 물때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다음 비가 오면 또 셀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죠. 방수 공사를 해야 했어요. 정옥은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 지하방수 공사 견적 알아보기. 날짜와 함께 빨간 별표를 그렸어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죠. 저녁 6시 부녀의 박순례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모임 장소가 정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옥 씨, 이번에는 구청 2층 회의실에서 해요. 근데 계단이 좀 가파르더라고요. 괜찮으시죠? 정옥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어요. 계단이 가파르면 오르내리기 힘들었죠.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또 괜찮다고 했을까요? 불편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밤 10시 정옥은 침대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경계선. 그 아래에 4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첫째, 건강. 둘째, 재정. 셋째, 시간. 넷째, 감정. 각 항목 옆에 체크박스를 그렸어요. 지키기라고 옆에 작게 썼죠. 정옥은 펜을 놓고 그 글씨들을 바라봤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했어요. 무릎이 아픈데 계단 많은 곳에 가겠다고 하면 안 됐죠. 재정도 지켜야 했습니다. 상가를 담보로 잡히면 안 됐어요. 그게 정옥의 생존이었죠.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다른 사람 일정에 맞추느라 정옥의 시간은 없었어요. 감정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는 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정옥은 체크박스를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네모 안에 선을 그었어요.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상가로 향했죠. 지하 물때를 다시 확인하고 옥상 배수로도 점검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정옥은 이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죠. 오전 9시 제과점 오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옥은 그에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오늘 날씨 좋네요. 네, 정옥님. 항상 일찍 나오시네요. 할 일이 많아서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작은 대화가 위안이 됐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 인사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오후 4시 정옥은 방수공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견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죠. 지하 전체를 하시려면 한 달은 걸립니다.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1,00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요. 정옥은 메모했습니다.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네,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과 임대료를 합치면 감당할 수 있었어요.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저녁 6시 정옥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공책에 적어둔 경계선 메모를 자석으로 붙였어요. 매일 볼 수 있게요. 건강, 재정, 시간, 감정. 4가지를 지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정옥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된장찌개와 밥,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천천히 씹었습니다. 밤 9시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구름이 흘렀어요. 내일은 비가 올 것 같았죠.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지킬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알고 있었어요.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자신을 지우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추석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정옥은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백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펜을 들고 제목을 적었죠. 상가 자체 점검표. 정옥은 항목을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지하 누수, 비상등, 소화기, 피난 경로. 각 항목마다 점검 날짜를 기록할 칸을 만들었어요. 손글씨는 또박또박했죠. 이제는 수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정옥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점검표를 완성하고 나서 정옥은 PB 김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대리님, 상담 예약 가능할까요? 네, 정옥님. 언제가 편하세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담 도와드릴까요? 정옥은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상가 수익 구조를 재정비하고 싶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주체적인 표현이었죠. 도와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옥은 가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중요한 약속이었죠. 오후 2시 정옥은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시 소유 간판 허가 안내문이었죠. 할머님, 상가 건물 간판 관련 규정 자료예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정옥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류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간판의 크기, 조도, 설치 위치까지 세세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어요. 모르는 용어는 따로 메모했죠. 저녁 6시 정옥은 상가 청소 용역 견적서 3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받아둔 것들이었어요. 비교표를 만들기 시작했죠. 가로축에는 새 업체 이름을, 세로축에는 비용,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을 적었습니다. 한 칸씩 채워나가며 비교했어요. 첫 번째 업체는 비용이 가장 쌌지만 서비스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 서비스는 좋지만 계약 기간이 6개월로 길었어요. 세 번째 업체는 비용과 서비스의 균형이 적절했죠. 정옥은 세 번째 업체 옆에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내일 연락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정옥은 임차인들에게 면담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먼저 제과점 오태식에게 갔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정옥님. 무슨 일이세요? 지하방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달 정도 소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새벽 반죽 시간에 소음이 있으면 곤란했거든요. 아, 그럼 영업에 지장이 좀 있겠네요.
정옥은 준비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래서요,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를 50% 감면해 드리려고 해요. 대신 계약을 2년 연장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오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서로 도우면서 가는 게 좋잖아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태식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정옥님.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옥은 다음날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했어요. 오후 4시 정옥은 2층 요가 스튜디오도 방문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 연장을 제안했죠. 강사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저녁 7시 딸 지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응, 서류 정리 중이야. 무슨 서류요? 상가 관련 일들.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정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규모나 계획을 공유할 필요는 없었어요. 정보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죠. 엄마 혼자 다 하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정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무리하지는 마세요.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옥은 냉장고로 갔습니다. 붙여둔 메모지를 다시 보았어요. 이번엔 내가 요청한다.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죠. 이번엔 내가 요청한다.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 정옥은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일정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은행 상담, 금요일 청소 용역 계약, 다음 주 방수 공사 시작.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빼곡하지만 정리된 일정이었죠. 정옥은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은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췄어요. 가족 모임, 부녀의 행사 모두 수동적으로 따라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만들고 있었어요. 주체가 된 느낌이었죠. 정옥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드물게 맑은 밤이었죠. 할 수 있어. 정옥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 말은 주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정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남편 사진이 든 액자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이제 시작할 거야. 정옥은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거 내가 제대로 지킬게.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정옥은 남편이 응원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대가 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정옥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할 일이 많았지만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동력이었죠. 능동적인 삶. 정옥은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10시 정옥은 은행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PB 김미라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정옥님, 먼저 세금부터 보시죠. 재산세는 작년 대비 8% 올랐어요.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내년에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김미라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안 되시니까 괜찮은데 의료비 리스크를 고려하셔야 해요. 의료비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김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70대 이상은 갑작스런 입원이나 수술 가능성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여유자금을 확보해 두시는 게 좋아요. 김미라는 예시 케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70대 고객의 의료비 지출 내역이었어요. 낙상으로 인한 수술, 만성질환 관리 비용, 정기 검진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정옥은 메모했습니다. 숫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임대료 수입이 안정적이니까 비상금을 1천만 원 정도 별도 통장에 보관하시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정옥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김미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드물거든요. 그 말에 정옥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2시 정옥은 제과점으로 갔습니다. 오태식과 계약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이었죠. 사장님, 서류 준비했어요. 정옥은 가방에서 2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작성한 합의서였어요. 항목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공사기간 임대료 50% 감면, 대신 계약 2년 연장, 양측 서명 날인. 오태식은 서류를 읽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돕는 거죠, 뭐. 두 사람은 각자 서명했습니다. 정옥은 서류를 2장 복사해서 한 장씩 나눠 가졌어요. 아, 그리고 이거 드시고 가세요. 오태식은 각 구운 빵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신제품이라고 했어요. 단호박 식빵이었죠. 시식 좀 부탁드려요. 맛있으면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요. 그럼요. 부녀의 모임 때 가져가서 나눠줄게요. 정옥은 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오태식의 성의가 느껴졌죠. 오후 4시 상가관리소장 최명국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정옥 씨, 공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요. 최명국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소음 발생 시간표, 폐기물 처리 일정, 작업자 출입 관리 대장이었어요. 공사 소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해요. 주말에는 작업 금지고요. 알겠습니다. 폐기물은 매일 저녁 6시까지 처리해야 하고 작업자 명단은 미리 제출하셔야 해요. 최명국은 꼼꼼했습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체크했어요. 정옥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고마웠죠. 이런 관리가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관리소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제 일이니까요. 서로 협조 잘합시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명국은 꼼꼼하지만 공정했어요. 정옥은 그를 신뢰할 수 있었죠. 저녁 6시 부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오태식이 준 빵을 가져갔어요. 회의실에 도착하자 박순례 회장이 반겼습니다. 정옥 씨 오셨어요? 아이고, 빵까지 준비하셨네. 제과점 사장님이 신제품 시식 부탁하셔서요. 정옥은 빵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회원들이 하나씩 집어 먹었어요. 와, 맛있다. 어디 빵이에요? 우리 상가 1층 제과점이요. 아, 거기. 나도 가봐야겠네. 회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정옥은 만족스러웠어요. 오태식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죠. 회의가 끝나고 박순례가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옥 씨, 요즘 바빠 보여요. 얼굴이 환해졌어. 상가 일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혼자 다 하시려면 힘들 텐데. 괜찮아요. 할만해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박순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 중에 정옥 씨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어. 항상 먼저 나서고 책임감 있고. 고마워요. 그 말에 정옥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인정받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정옥에게 힘이 됐어요. 밤 9시 딸 지수에게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운동화가 들어 있었어요. 편한 밑창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운동화였죠. 메모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넘어지지 않게 좋은 신발 신으세요. 사랑해요. 정옥은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작지만 현실적인 배려였죠. 지수는 엄마를 존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정옥은 운동화를 신어봤습니다. 발에 딱 맞았어요. 푹신하고 편안했죠. 몇 걸음 걸어보니 안정적이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정옥은 휴대폰을 들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운동화 잘 받았어. 딱 맞네. 고마워. 곧 지수의 답장이 왔어요. 잘 어울리시겠다. 건강 조심하세요. 정옥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 11시 정옥은 침대에 누워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은행에서의 상담, 오태식과의 계약, 최명국의 협조, 부녀회의 인정, 지수의 선물. 하나하나가 연결고리였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연대가 있었어요. 정옥은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기대됐죠. 신뢰, 연대, 그것이 정옥의 힘이었습니다. 방수 공사가 시작된 월요일 아침, 정옥은 지하에 습도계를 설치했습니다. 작은 디지털 기기였어요. 화면에 숫자가 표시됐죠. 습도 78%. 정옥은 공책에 날짜와 함께 수치를 적었습니다. 공사 전 기준점이었어요. 공사가 끝나면 다시 측정해서 비교할 계획이었죠. 시공팀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배수로 경사가 문제예요. 물이 한쪽으로만 쏠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경사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하지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정옥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 지시를 내렸어요. 정옥은 작업 과정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기록했습니다. 전후 비교용이었죠. 화요일 오후 정옥은 상가 외벽을 점검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여러 군데 보였어요. 7년 전 마지막 도장 이후로 손질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것도 고쳐야겠네. 정옥은 공책에 외벽 도장을 추가했습니다. 견적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저녁에는 간판 조도를 측정했습니다. 빛 측정기를 빌려왔었거든요. 제과점 간판 앞에서 기기를 들었어요. 320룩스, 적정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너무 밝을 수도 있었어요. 정옥은 밤 10시에 다시 측정하기로 했죠. 빛공해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어요. 수요일 오전 피난 유도등을 교체했습니다. 전기기사가 와서 낡은 것을 떼어내고 새 것을 달았어요. 정옥은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사용기한 지난 지 2년 됐네요. 그렇구나. 몰랐어요. 정기 점검 꼭 하셔야 해요. 안전 문제니까요. 전기기사는 새 유도등에 사용기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2028년 10월까지였어요. 정옥은 달력에 점검 날짜를 표시해뒀죠. 소화기도 교체했습니다. 4개 모두 압력이 낮아져 있었어요. 새 소화기를 설치하고 사용법 안내판도 옆에 붙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정옥은 계단 난간을 점검했습니다. 손잡이 높이를 재봤어요. 지면에서 90cm였죠.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정옥은 시공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권장 높이는 95cm에서 100cm라고 했어요. 5cm를 높이기로 결정했죠. 계단 끝에는 저명 블록을 시공할지 고민했습니다. 시각 약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비용과 필요성을 저울질했죠.
일단 견적만 받아보자. 정옥은 메모했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할 수 있었어요. 금요일 공사팀과 함께 안전모를 쓰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방수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정옥은 팀장 옆에 서서 설명을 드렸죠. 할머니, 여기 보세요. 벽면에 방수층을 세 겹으로 발라요. 세 겹이요? 네, 확실하게 하는 거죠. 10년은 문제 없을 겁니다. 정옥은 만족스러웠습니다. 팀장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기념으로. 아이고, 내가 뭐. 아니에요.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는 건물주 처음 봤어요. 정옥은 쑥스러웠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모를 쓴 채로 지하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팀장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찍어줬죠. 사진 속 정옥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비가 내렸습니다. 정옥은 우산을 쓰고 상가로 갔어요. 지하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지하에 도착해 벽을 만져봤어요. 건조했습니다. 바닥도 확인했죠. 물기가 전혀 없었어요. 됐다. 정옥은 공책을 꺼내 굵은 비자를 그렸습니다. 성공이었어요. 방수 공사가 제대로 된 것이었죠. 휴대폰으로 습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습도 52%, 공사 전 78%에서 26%나 줄었어요. 정옥은 숫자를 공책에 적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과점 오태식이 정옥을 찾아왔습니다. 정옥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무슨 일인데요? 저희 가게 SNS에 상가 보수 중이라고 올렸거든요. 영업은 정상이라고요. 그랬더니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오태식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이 보였어요. 건물주가 책임감 있으시네요. 이런 곳에서 장사하고 싶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상가 좋아요. 따뜻한 반응들이었습니다. 정옥은 댓글을 읽으며 뿌듯했어요. 동네 분들이 정옥님 얘기 많이 하세요. 항상 먼저 챙기신다고.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 정옥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3주간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옥은 시공팀과 함께 최종 점검을 했어요. 지하방수, 외벽 도장, 간판 조도 조정, 피난 유도등 교체, 소화기 교체, 계단 난간 높이 조정.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죠.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옥은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덕분에 잘 됐어요. 고마워요. 저희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꼼꼼한 분은 처음이었어요. 팀장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옥은 미소로 답했죠. 공사팀이 떠나고 정옥은 혼자 상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깨끗해진 외벽, 새로 단 유도등, 교체된 소화기. 하나하나가 정옥의 손길이었어요. 정옥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죠. 우리 건물, 이제 튼튼해졌어. 정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저녁, 정옥은 공책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완료 도장을 깨 눌렀어요. 빨간 글씨가 선명했죠. 상가 체력 올리기 프로젝트 성공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정옥은 초대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프린트가 아닌 손글씨로요. 흰 봉투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어요. 안전점검 오픈데이에 초대합니다. 날짜는 2주 후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장소는 상가 1층 로비. 정옥은 행사 내용을 적어 내려갔어요. 새로 보수한 시설을 공개합니다. 지하방수, 피난 설비,
소화 장비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 대상은 임차인, 이웃상인, 부녀의 회원들이었죠. 정옥은 주의사항도 꼼꼼히 적었습니다. 사진 촬영은 개인 동의 후에만 가능합니다. 동선이 복잡하니 안내를 따라주세요. 초대장을 20장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정옥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내가 여는 자리.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 정옥은 부녀의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안전점검 오픈데이 안내문을 사진 찍어 올렸죠.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게시판은 동네 주민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가족도 볼 수 있는 경로였죠. 정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인 자리였으니까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 6시 가족 단톡방에 알림이 떴습니다. 며느리 나래가 사진을 올렸어요. 가족 저녁 모임 사진이었죠. 도윤, 나래, 민수, 지수 4명이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사진을 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또 자신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서늘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분노보다는 담담함이 컸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어. 정옥은 책상 위에 놓인 초대장 봉투들을 바라봤습니다. 2주 후면 자신이 준비한 행사가 열릴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자리였어요. 그 대비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는 빠지지만 자신의 행사는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이러니했죠. 밤 9시 정옥은 초대장 봉투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식, 관리소장 최명국, 박순례, 이웃상인들. 한 명씩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마지막 2장이 남았습니다. 정옥은 잠시 고민했죠.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이도윤, 이지수, 아들과 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글씨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봉투를 봉했습니다. 이틀 후에 우편함에 넣기로 했어요. 공식적인 초대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정중함이었죠. 정옥은 봉투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나는 왜 늘 거기 없었을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모임, 가족 저녁, 생일 파티. 정옥은 늘 빠져 있었어요. 좌석 부족, 시간 불편, 거리 문제. 이유는 항상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대답이 올라왔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정옥은 늘 양보했습니다.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만 했죠. 그렇게 스스로를 지워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옥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난간에 기대어 도심을 바라봤습니다.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가족들이 있는 레스토랑일까요?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나는 왜 늘 거기 없었을까? 이번엔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바람이 대답을 가져갔어요. 정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다시 열었죠.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도윤의 웃는 얼굴, 나래의 편안한 표정, 민수의 장난스러운 포즈, 지수의 밝은 미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정옥이 없어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팠지만 진실이었어요. 정옥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별 한두 개가 보였습니다. 나는 나를 지워왔구나.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려고 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옥은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현실적인 감촉이었죠.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지우는 삶을 멈춰야 했어요. 정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입김이 나왔어요. 2주 후에 내가 여는 자리가 있어. 정옥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엔 내가 있을 거야. 당당하게.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정옥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오픈데이. 그날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옥이 주체로 서는 날이었어요.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날이었죠.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근거림이 가슴을 채웠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내 이름이 책임지는 공간. 그 생각이 정옥을 잠들게 했습니다. 새벽 2시, 정옥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꿈속에서 정옥은 웃고 있었습니다. 오픈데이 사흘 전인 수요일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초대장 받았어요. 응, 와줄 수 있어? 그건 그렇고요,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을 때의 톤이었어요. 회사가 정말 어려워요. 담보만 잡으면 이자 낮게 나와요. 엄마가 싫으면 말고요. 정옥의 손이 굳었습니다. 또 담보 이야기였어요. 도윤아, 엄마 대답은 전에 했잖아. 알아요. 근데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요. 정옥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엄마는 안 돼. 미안하구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렸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다음 날 오전 며느리 나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가 세금 많이 나오시죠? 저희도 부담이에요.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리. 그 단어의 의미는 분명했어요. 상가를 팔라는 이야기였죠. 정옥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세금과 유지비는 내 계획 안에 있어. 걱정 마. 짧고 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관리소장 최명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 씨, 민원 들어왔어요. 오픈데이 준비하시면서 소음이 좀 있었나 봐요. 아, 죄송해요. 어디서요? 옆 건물이요. 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최명국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절차적이었습니다. 비난은 아니었지만 압박감이 있었어요. 네,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어요. 금요일 새벽, 정옥은 제과점 문을 열어주러 나갔습니다. 오태식이 새벽 반죽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공사로 인해 출입문 열쇠를 임시로 맡아뒀었거든요. 정옥님, 이렇게 일찍까지 나오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일찍 일어나니까.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태식은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내일 오픈데이 잘 되시길 바랄게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옥은 문을 열어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정옥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집에 들어와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을까?
정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픈데이 하루 전인 금요일 저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나래가 올린 공지였어요. 내일 민수 생일 모임 장소가 변경됐어요. 레스토랑이 갑자기 예약 취소돼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시간은 2시 그대로예요. 정옥은 화면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내일 2시, 오픈데이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도윤이 답장을 달았습니다. 알겠어요. 주소 보내주세요. 지수도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정옥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하려다가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나는 내일 오픈데이가 있어. 그 말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9시 나래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민수 생일이라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좌석도 부족하고 주차도 빡빡해서요. 시간도 촉박하고요. 양해 부탁드려요. 정옥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빈 테이블 사진이 함께 있었어요. 누군가 자리 맡아드릴게요라고 쓴 메시지도 보였죠. 하지만 그 메시지는 곧 취소 표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손자 생일, 오픈데이와 같은 시간. 둘 다 중요했지만 선택할 수 없었죠. 아니,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어요. 정옥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가 비상계단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정옥은 그 앞에 섰어요. 피난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정옥은 표지판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재질이었어요. 그녀는 표지판을 조금 위로 올려 붙였습니다. 더 잘 보이는 위치로요. 피난.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피난해야 하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자정이 넘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여보,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아이들이 싸우지 않게 하려던 평화였지. 내가 없어져도 되는 사람이 되자는 건 아니었어. 손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말해줄까? 괜찮다고 할까? 아니면 화내라고 할까? 정옥은 펜을 놓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놓았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정옥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어요. 먼동이 트려면 2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죠. 정옥은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퀭했어요. 내일은 내 날이야. 정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날이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옥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작아진 자신이 느껴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결국 혼자였어요. 토요일 새벽 6시, 정옥은 서재로 갔습니다. 오픈데이가 8시간 후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상가 매입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20년 전 서류였죠. 정옥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2005년 5월 3일. 매입 금액 20억. 남편과 함께 도장을 찍었던 날이었습니다. 등기필증도 함께 있었어요. 정옥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말했었죠. 여보, 우리 노후는 이걸로 준비합시다. 두렵네요. 함께하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6년 전에 떠났습니다. 정옥은 혼자 남았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죠. 나는 여기 있는데. 정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왜 늘 안 보였을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옥은 남편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죠. 여보, 나 혼자서는 안 되나 봐. 정옥은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았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늘 괜찮다고만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됐어. 정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침 9시 정옥은 가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던 문장을 읽었어요. 존중은 내가 나를 잘 대하는 것부터. 정옥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건물, 시간, 관계. 주체 대명사는 나. 손글씨가 굵고 진했습니다. 정옥은 수첩을 덮고 부녀회에서 받은 감사장을 꺼냈습니다. 작년 봉사활동으로 받은 것이었어요. 액자에 넣어 남편 사진 옆에 두었죠.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해. 정옥은 감사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어. 목소리에 조금씩 힘이 돌아왔어요. 정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 날이야. 정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날이야. 당당하게 서는 거야. 이번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정옥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픈데이에 입을 옷을 꺼냈어요. 감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였죠.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정옥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0시 딸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오픈데이죠? 제가 갈게요. 정옥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민수 생일은 어떡하고? 그건 나중에 따로 축하해 줄게요. 오늘은 엄마 날이잖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당연한 거예요. 2시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정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봐주고 있었어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할 수 있어. 정옥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진심이었습니다. 오후 12시 정옥은 상가에 도착했습니다. 오픈데이 2시간 전이었어요. 손에는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죠. 1층 로비를 점검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정돈되어 있었어요. 안내 팜플렛도 준비되어 있었죠. 정옥은 하나씩 확인하며 체크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방수 공사가 완료된 벽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건조하고 매끄러웠죠. 습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습도 51%. 안정적인 수치였어요. 정옥은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피난 유도 등을 체크했습니다. 전원을 켜보니 밝게 빛났어요. 소화기 압력 게이지도 확인했죠.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계단 난간 높이를 다시 재봤습니다. 95cm. 적정 높이였어요. 정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제과점 오태식이 빵을 가져왔습니다. 정옥님, 오늘 시식용이에요. 고마워요, 사장님. 정옥은 빵을 테이블에 정돈했습니다. 예쁘게 배치했어요. 부녀의 박순례가 도착했습니다. 정옥 씨, 제가 안내 맡을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박술래는 팔에 완장을 찼습니다. 안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1시 30분 PB 김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옥님, 오늘 축하드려요. 현금 흐름표 최종본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김 대리님. 수리비, 세금, 비상자금 모두 반영했어요. 연도별로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세요. 정옥은 메모했습니다. 숫자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1시 50분 지수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 축하해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정옥은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오늘 엄마 날이에요. 당당하게 서세요. 지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럴게. 2시 정각,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 이웃상인들, 부녀회 회원들. 20명 정도였어요. 박술래가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하부터 보시죠. 조심히 내려가세요. 사람들이 줄지어 내려갔습니다. 정옥은 앞에서 설명했어요. 방수 공사를 세 겹으로 했어요. 습도가 많이 낮아졌죠. 우와, 정말 깨끗하네요. 이웃 상인이 감탄했습니다. 정옥은 뿌듯했어요. 2층에서는 피난 설비를 보여줬습니다. 유도등, 소화기, 비상구 표지판. 하나하나 설명했죠.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최명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대로 하시네요. 정옥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어요. 2시 30분 로비에 다시 모였습니다. 정옥은 앞에 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이 건물은 제 남편과 함께 지켜온 곳이에요. 이제는 제가 혼자 책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려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바로 그때 입구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과 나래가 들어왔어요. 정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등장이었죠.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정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가 정옥에게 다가왔어요. 정옥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먼저 갈게요. 고마워요, 술래 씨. 부녀회 회원들과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나갔습니다. 로비에는 정옥, 지수, 도윤, 나래만 남았어요. 정옥은 테이블에 놓인 팜플렛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생일은 어떡하고 왔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렸어요. 나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옥은 손을 멈췄습니다. 나래를 바라봤어요. 초대장을 보고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하신 걸 몰랐어요. 나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정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너희들 탓하려는 게 아니야. 정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엄마도 말할 거야. 이제부터는. 지수가 엄마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첫째, 나는 내 시간과 몸을 지킨다. 도윤과 나래가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둘째, 계약과 약속은 문서로 한다. 정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셋째, 가족이라도 경계는 넘지 않는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오픈데이 준비 체크리스트였죠. 여긴 제 이름이 책임지는 공간입니다. 정옥은 서류를 도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이걸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걸 지키고 있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적힌 항목들을 읽었어요. 지하방수, 피난설비, 소화기 점검. 날짜와 체크 표시가 빼곡했죠.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옥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도 쉬고 싶어요. 불편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늘 괜찮다고만 했어요. 나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수가 엄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어요. 정옥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도윤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정옥과 눈을 맞췄어요. 엄마, 회사 일로 담보 부탁드렸던 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사정만 말씀드렸어요. 정옥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도와줄 수 없는 것도 있어. 그걸 이해해줘. 네, 엄마. 알겠어요.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래도 정옥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의견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끼리 정하지 않을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로비를 비췄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얘기하자. 정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윤과 나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정옥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대화는 이제부터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비밀입니다. 오후 5시 모두가 떠나고 정옥은 혼자 상가에 남았습니다. 로비를 정리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문을 열자 석양이 펼쳐졌습니다. 정옥은 피난 유도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올려붙인 그 표지판이었어요. 피난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죠. 정옥은 표지판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피난이 아니라 시작이었구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정옥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울의 지붕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래서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죠. 정옥도 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경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었죠. 깊게 호흡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 삶의 문은 내가 연다. 정옥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계단을 내려와 1층 로비로 왔습니다. 제과점 유리문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안전 점검 완료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정옥은 스티커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적 인증의 표식이었어요. 자신이 해낸 일의 증거였죠. 저녁 6시 지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지수야. 차 안에서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정옥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고마웠어.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우리 관계. 지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응, 그럴 거야.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출발이었어요. 밤 9시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책상에 앉아 편지지를 꺼냈어요. 남편 사진 앞에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사히 마쳤어요. 손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건 건물이 아니라 지켜낼 용기였어요. 정옥은 편지를 접어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부녀의 감사장도 함께 있었어요. 두 개의 증거, 정옥이 살아온 흔적이었죠.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중 하나가 정옥의 상가였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정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그 말은 선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정옥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오픈데이, 사람들의 박수, 가족과의 대화.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상가를 돌보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날이었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도윤과의 관계, 나래와의 새로운 대화, 가족 모임의 변화. 모든 것이 열려 있었어요. 정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옥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정옥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71살, 정옥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